시정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우리 동호회 회원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환영하는 꽃다발을 이현숙 여성위원장님께서 전달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특강 또 당부 말씀 이렇게 이광호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을 해서 신고 겸 시정 보고 겸 또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인균 선배님 아까 93세 연장자로 소개를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전에는 90세 이상이 13,800명 정도 되고 100세 이상이 매일매일 바뀌지만 며칠 전에 420명 정도 됩니다. 이제 그야말로 고령사회로 들어갔고 이제 초고령사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어마어마하지만 경제성장, 문화발전 어마어마하지만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기대수명의 연장입니다. 1960년도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52세였는데 지금 83.5세입니다. 그러나 이거 기대수명하고 이제 앞으로 소위 말하면 살아갈 수 있는 시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는데 그건 제가 시간이 되면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동환 행정동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동호회 다 제 입장에서는 전부 다 같은 동료고 가족이고 선배고 이렇습니다. 여기 옆에 선배님들 임봉기 선배님, 비료 선배님을 비롯해서 참 그동안에 우리 집안 행정에 몸담았던 많은 분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동료 공직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는 참 반갑고 또 아주 기운이 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편안하게 제가 오늘 저 시민의 날이지만 5회 기념일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나누는 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도움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도움되는 말씀은 뭔가 좀 듣고 싶은 얘기고 속이 시원하고 그 다음에 희망이 되고 이런 얘기가 돼야 될 텐데 저는 주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우리가 이해해서 앞으로 어떤 희망의 내일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같은 이제 어떤 우리가 동질감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서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교 개념이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과거 우리 선배님들은 역대 임명직 시장부터 해서 또 손출직 시장일까지 많은 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비교 개념도 되고 또 시대가 임명직 시대에서 민선 시대가 되니까 이 시대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비교적 이 경험을 이렇게 두루두루 한 편 아닙니까? 임명직, 또 선거직, 또 일반 공직자 이렇게 앞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제가 아주 잠깐이나마라도 이렇게 살아온 이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공직 시작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제가 1980년도 시작을 해서 그때 저는 첫 임지가 강원도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청에서 이제 사무관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내무부 와서 근무를 하다가 또 경기도에 이제 서기관 승진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김포군수 갔다가 또 인천 소구청장 왔다가 또 다시 민선 시대가 열려서 김포군수, 김포시장, 그러면서 이제 국회, 그리고 이제 8년 전에 인천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직을 했는데 사실은 다 우리가 다 공직자. 제가 뭐 여러분보다 더 뭐 많이 했다든가 잘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책임감이 무거운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 지방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식견이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 분명한 사실은 제가 많은 이게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선출직이되었고 민간인들 사회 각계각층을 두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도요, 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에 충실하고 그래도 양심적이고 그래도 국가관을 갖고 있고 최소한의 경험껏 살고 이것은 확실하다. 이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게 사람들 만나면 최종적으로 그래도 내가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분들은 공직자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공무원 하면서 적어도 규정에 맞춰서 하고 경우에 맞춰서 하고 잘못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확실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존경받아 마땅하고, 또 하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1등 공직자들,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물론 현장에서 쓰는 수많은 경제인들, 산업 근로자들, 교육자들, 군인, 경찰들 다 있지만은 우리 공직자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토대였었습니다. 어제 역대 행안부 장관 간담회 가서 올 수 있어서 제가 또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다 보니까 역대 일일이 보니까 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주역들이었습니다. 사실 공직자들이 얼마나 비판을 받고 특히 정치인들이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고도 성장 발전, 인천시의 경우 인천시에 오늘 있게 한 것은 다 여기 선배님들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노력한 그 결과물이지 다른 분들은 다 각 분야에서 부분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수많은 일들 그 누가 했습니까? 결국은 공무원 손에 의해서 그것이 경제발전도 이루어지고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뿌듯함과 자부심은 가져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공직생활을 해오는 과정에 지난 이제 4년 전에 제가 시장 선거에 실패를 하고 일반 시민으로 돌아와 생활하면서 또 다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많이 방송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승승장구하고 잘 해왔지만은 제가 뭐 잘나고 또 저는 능력이 있고 제가 하는 것은 최선이고 이런 오만에 빠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아오지는 않은 사람인데 그런데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 저는 순수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무슨 고위직을 했다고 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사적인 영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다 운전하고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니고 시장 가서 제가 같이 일해가면서 이렇게 살면서 제가 많은 깨달음을 했어요. 시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유정복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겠구나. 유정복 하면
뭐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높은 지위에 있었고 정치적이고 이렇게 보겠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보고 이제 많이 다시 공직을 취임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다시 깨닫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 공직을 하겠다. 뭐 처음부터든 아니면 어디 뭐 과장직을 내가 다시 한다, 국장직을 다시 한다면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앞으로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겠는데 누구나 그렇습니다. 인간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해오셨어요. 누구나 최고의 그 지고지선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회는 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선 8기 취임에서도 제가 필요하는 분들은 앞으로도 많이 퇴직공직자지만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건강하고 한 분들이 다시 사회를 위하고 운천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정말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시정을 펴고 있는데 오늘 쉬는 날이지만 사실 취임한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이 100일 지난 날입니다. 이제 3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해야 될 날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한 1370일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제가 정말 혼신을 다해서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것을 여러 선배 또 행정동호회 가족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깨달으면서도 제가 일관되게 지켜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생각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직을 맡고 있는 한 공직을 이용한 어떠한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유전무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믿으셔도 돼요. 어떤 경우도 그러지 않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과 책임은 이것은 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고 모두가 시민일 것이고 국가일 것이라는 걸 잊지 않겠다 하는 것이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정치인입니다. 시장이라는 일본 공직자로서의 신분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선출직 공직자고 또 국회에서 정치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욕먹는 지위가 정치인 아닙니까? 대통령부터 해서 국회의원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근데 제가 경험한 바는 이분들이 뭐 그렇게 무능하거나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들을 고쳐야 됩니다. 한 가지. 그 자기한테 부여된 권한이라고 소유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기가 사적인 그런 영역으로다 몰고 가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오류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 이것은 개인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출발점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재정 문제를 얘기할까요? 재정이 국가재정이든 우리 지방정부 재정이든 이게 어떻게 대통령 거고 시장 거고 구청장 겁니까? 100% 다 시민 거고 국민 겁니다. 이것을 착각을 해갖고 오는 데서부터 오는 정치적 오류가 바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많은 남유국가들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거는, 무너진 거는 전부 다 재정 포퓰리즘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대통령 겁니까? 이거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제일 큰 문제다. 재정, 예산,
정책, 이 모든 것이 이 소중한 시민의 것이고 국민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공직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 깨달음이 적기 때문에 맨날 우리 흔히 얘기한다고 정책, 싸움에만 몰입하지 정말 국민은 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갖고 저도 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만 지금도 국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가. 우리 여러분들은 처음 다 보잖아요. 넌 뭘 잘나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 답답해서 좀 내지르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인천시장이라고 하는 본연의 직책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정말 국민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로 돌아가야만이 대한민국이 더 큰 선진국이 된다. 오늘날 엄청난 이 선진 국가로 일으켜온 데는 정치인, 공직자들의 역할을 했지만은 이 부분을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잠깐 빗나갔지만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정복 저만이라도 적어도 이런 정치인으로서 공인으로서 본분에 나서 하지 않는 그런 다짐을 스스로 하는 자리입니다. 끊임없이 저도 많은 유혹도 받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더 좀 저도 개인 인간 유정복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는 뭐 거의 취임하고도 하루도 쉬어보지 못하고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00만 씩이 저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제 개인의 삶을 일이 아니다 이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일하다 보니까 좀 힘든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공직관이고 또 제가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상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가 공직을 처음 출발해서도 이제 순수한 생각을 가졌지만,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사실 전에 김포 군수로 정치를 시작할 때의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김포 군수하다가 인천 서구청장 와서 있다가 김포에서 저를 소위 말하면 불러낸 거였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동구 송림동 태생이고 여기서 초중고등학교 올라가고 김포는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임명직 때 군수를 1년 3개월 한 거 말고는. 근데 김포 국민들은 그야말로 거의 뭐라고 할까요? 신드롬에 빠질 정도로 저를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30대 때 서구청장을 살피려고 김포 군수를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10년간 시장을 하고 10년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게 왜 저한테 의미가 있냐면 그때 저한테 강한 정치적 신념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당신이 뭐 우리 김포 출신이야, 이제 학교 올라왔어, 여기 뭐 집안내가 한 명 있어,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이 필요하다. 그 부분이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한다는데, 제가 그 후에 아무리 안정적인 길이 있다 손치더라도 나를 필요하는 이 10만 국민, 지금은 50만이 넘었지만은, 그 제가 정말 용기 있게도 공직을 선택을 하고 김포를 나갔던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신념이 된 겁니다. 저를 필요하는 지역, 저를 필요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 아낌없이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이 저의 정치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20년 하고 8년 전에 다시 인천 시민들이 저를 불러낸 건 아니지만, 정치권이 유정복이가 인천을 나가야만 된다 하는 부름을 제가 또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장관, 국회의원 다 사직을 하고 인천시장을 나왔던 것도 바로 그 연장선상입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공직관의 일단은 봅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서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된다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도요, 제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이 300만이라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살려나가야 되는 것은 저희 책임이지, 이건 저한테 중요한 숙명적 책임이지, 그
어떤 저의 권한을 행사해야 된가 이걸 통해 갖고 뭐 제가 뭘 더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는 이런 마음으로다가 이제 인천시정을 펴나가고자 한다는 저희 아주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제 대체적으로 잘 알지만 인천이 갖고 있는 그 잠재적 가치, 인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이걸 고도화시키고 극대화시키고 최대한 활용해서 미래를 열어간 겁니다. 지도자는 비전을 만들고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게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공직자들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은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 8기 시정의 핵심적인 내가 가야 될 방향, 철학, 그걸 갖다가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입니다. 미래를 만들어가야 돼요. 제가 임기 중에 적절히 해가지고 퇴임하면 그만인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제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은 이제 훗날 공직을 퇴직하고 평가받고 싶은 사람이 저입니다. 유정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시장 사심없이 잘한 것 같아. 괜찮았어. 저는 이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지금 무슨 인정을 받아서 인기를 누려서 그런 것은 그것은 훗날 인천을 위한 진정한 일꾼으로서의 자세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래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역점을 두겠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우리 인천시가 나가게 된 핵심 가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균형과 창조와 소통이라는 핵심 가치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비전을 설정한 것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인천이 꿈꾸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 이만큼 인천이 그 비교 불가능한 서울 어디 대도시하고 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곳이 인천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천이 꿈꾸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간다 하는 비전을 갖고 목표는 당연히 시민의 행복이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균형과 창조와 소통. 이 세 가지로 제가 앞으로 민선 8기의 모든 시정은 다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균형은 이런 뜻입니다. 다 여기 선배님들 참 애쓰셔갖고 인천시를 이렇게 오는 과정에 역할을 했지만 인천시가 정말 다양한 도시 아닙니까? 우리 개항 창조 역사부터 시작해서 온 그 역사를 다 되돌아보고 있는데 지금 송도와 영종과 청로와 같이 천지개벽의 역사를 이루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원도심 문제,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지 않고 미래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첫 번째로 결국 균형 발전은 지역 간 균형에 우선 사활을 걸고 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전에 민선 6기 때 했지만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특단의 방안을 찾아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1호 공약이 제물포 르네상스입니다. 제물포 역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1968년도에 인천이 구제가 실시됩니다. 중구, 동구, 남구, 북구. 그때 인구 50만이 돼서 구제가 실시될 때 중구하고 동구 인구가 26만이었습니다. 50%가 넘었습니다. 남구가 한 10만이 되고 북구가 한 10만 조금 넘고 그게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시 인구의 50%가 넘었던 중구, 동구. 지금은 영종을 뺀 중구, 동구가 10만입니다. 10만. 300만의 3%입니다. 50%가 3%가 되고 여러분들 동인천을 가보고 배다리를 가보고 송림동을 가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충분히 이것을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 재생 사업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르네상스는 야심찬 저희
1억 공약이기도 하지만 이 일대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는 프로젝트를 출발을 시킵니다. 그것은 이건 중구 동구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이제 불평일까지 전체적인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에 앞으로 2000시에 중점적인 정책 우선순위를 둔다. 그리고 이런 지역간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계층 간, 세대 간 균형도 이루어져야 된다. 계층 간 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시대가 너무 지금 급속하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적 갈등이 많은데 계층 간 갈등이 큽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3만 불 소득 시대를 살아도 정말 인체도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불편한 분들 많습니다. 힘든 분들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어떻게 희망을 주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여기서 뭐 정책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보험가족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이 있어서 오늘이 있는데 이것을 단지 정치적인 어떤 계산 기준에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험가족들에서는 제가 이미 민선 6기 때도 인천을 정부에서 처음으로 보건도시를 선포하고 또 예우도 해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더 큰 배려를 통해서 사회가 정말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의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반면에 청년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청년들한테 뭐 제가 전에도 유기지를 부터 취업, 창업 기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제가 갖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청년 10만 명을 해외로 보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정부에서 그거 못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시작합니다. 해외로서 마음껏 작년에 기장을 발휘해도 1억씩 줘서 100명 보내야 100억입니다. 인천시에서 한 15조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제가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기회를 주고 청년이 희망이 없다면 그 사회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싫어하는 게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낮대는 하고 저 꼰대 인식 이런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얘기하면 청년들 야 옛날에 그거 정말 보릿고개 초급 목피 그리고 6.25 전쟁 그 얘기를 하면 즐겁죠. 아니 뭐 즐거운 것보다 참 그 역사열이고 진실을 얘기해요. 근데 청년들은 젊은 세대는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안다 이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안다 이거예요. 아는데 그런데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들의 바람입니다.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옛날에 밥도 먹고 그런 시절 갖고 얘기를 자꾸 하면 짜증난다 이겁니다. 지금은 학교를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됩니다. 취업을 해도 옛날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요구이지만 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큽니다. 결혼을 해도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금 0.74명입니다. 전 세계 OECD국가에서 최하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온 그들의 정서를 이해해야 됩니다. 나를 왜 낳느냐? 저도 7남매 6번째인데 지금은 0.74예요.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계층과 세대 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창조를 얘기하는데 여기 여러 선배님들 공직자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보다 안정적이고 기본이 돼 있고 경우껏하고 또 양심적이고 그거 맞아요. 근데 부족한 게 있어요. 창조적 역량 발휘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은 죽기 살기냐 사느냐 죽느냐 기업에서 사람을 쓰는데 그 회사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을 기용을 하고 승진을 시키고 월급을 줍니까? 그게 바로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하고의 차이입니다. 공공부문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또 수시로 인사가 올라돼갖고 자기 상사 과장 부장이고 또 바뀌기도 하고 기업은 그냥
지대에. 그래서 그들은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뭐 민간 대기업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 그거 그냥 줍니까?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제가 강조를 합니다. 우리 창조적 혁신을 통해서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걸 강조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여기서 차 한잔하면서도 유표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 우리는 공직자들이 관행과 타성에 젖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지. 뭐 이거 해가지고 또 잘못하면 괜히 뭐 리스크, 뭐 위험 부담이나 있고. 근데 잘못하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이번에 지금 시정 혁신관을 했어요. 자, 제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자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그걸 오해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건 뭐 전임 시장의 거를 무슨 뭐 지우게 하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런 정치적이든 추억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 고치는 거지 뭐 전임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지방행정 체제 개편 행정구역 조정. 지금 인천 인구 300만인데 동구 인구가 5만 8천 명입니다. 중구가 4만 5천입니다. 영종을 빼고 합해야 10만 명입니다. 두 개 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 기업 같으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1,000명, 2,000명 공직자를 두고 두 개 구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게 누구 돈입니까?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종구는 또 저기 한참 들어가고 또 거기 또 영종 사무소를 두고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종구를 분부시키고 중구동구를 통합하고 그 중구동구 통합해야 10만이. 그렇게 해야 중구동구가 이것이 이제 시너지에 갖고 제로포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구는 지금 57만인데 곧 검단 신도시가 70만이 넘습니다. 분부시키고 그 외에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늘 하면서도 잘못된 거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알면서도 내가 뭐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는 제가 혁신을 해나갑니다. 여기 이 자리가 지금 인천 대공원 사무소인데 제가 민선 6기 때 보니까 여기 사무소 여기가 뭐냐면 동구공원 사무소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인천의 방위명칭이 얼마나 많대. 여러분들 동구가 인천의 가장 서쪽에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동구가 인천의 가장 서쪽에 바다 있지 않습니까? 동구는 계양구가 동구가 된. 근데 그때 상황은 이렇게 된 거죠. 중구, 동구 이게 인천이거든요. 우리 조성 관장님 잘 아세요. 역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당시 제물포가 인천이고 여기는 그 당시 부천군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천이 중구동구가 인천이에요. 그리고 인천시 행정구역이 되면서 이쪽을 이제 남구로 했고 부평, 계양, 서구, 이 북구. 그 이해가 돼요. 그걸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게 1968년인데 54년 동안 해갖고도 서울 사람들이 오면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오면서 분명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서인천 지나간 다음에 동천이에요. 그죠? 동구가 가장 서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코미디 같은 얘기가 뭐냐? 그 동구에 가면요, 거기 남부교육청이 있고 서부 공원사무소가 있고 동구가 있고 그래요. 동서남이 다 있어요. 재물포역이 그게 재물포역이 맞습니까? 그게 재물포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없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민선 6기 때 이 방위명칭의 구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시의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행정보조기관으로 동구, 남구, 중구 했던 것이지 지방정부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 연수구라든가 계양구라든가 부평구와 같은 지역적인 명칭을 붙여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남동구를 또 잘 모르는 남력남자 동력동자로 하는데 이 동자는 마을 동자입니다. 남동이라는 마을이지 동력동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방위명칭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구 이제 이번에 이제 동구하고 중구가 제물포구 같이 되면은 이 문제는 해소해요. 이제 다 해소되는 거예요. 인천은. 그리고 서구는 이제 검단구하고 요 구를 뭐로 하느냐.
근데 글쎄 이거 이제 조금 뭐 청라 이제 뭐 가정 성남 이렇게 있는데 옛날로 치면 뭐 사실은 뭐 개건로라고 했고 서곳이라고 했고 이런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추후 과제인데 이런 방위 명칭부터 시작해서 이건 별거 아닌 거고 사실은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깨는 거예요. 왜? 미래를 보는 겁니다. 제가 8년 전에 인천시 청사를 세워주기로 신축 계획을 했습니다. 다 계획해갖고 해놨는데 그게 제가 시장이 안 되고 부산됐는데 시청 앞에 건물을 하나 사서 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오피스텔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제가 직접 가봤어요. 가서 8시 40분에 했는데 사무실에 올라가는데 20분 걸립니다. 20분 30분. 그럼 건물 구조가 다른가? 오피스텔은 아침에 출근 중인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세대 갖고 18층 지하 6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인천시청이 81년도에 직할시가 되고 85년도에 인천시가 지금 옮길 때 그때 130만이었습니다. 인구가. 지금 300만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도시가 인천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00만인데 부산이 335만입니다. 우리가 100만 시절에 부산이 400만 가까이 됐었습니다. 이미 대구는 비교하고 안 되는 240만밖에 안 됩니다. 인천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청사는요, 여러분들 정말 이 직원들이 지금 이건 업무의 비효율성은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 예산이요, 사실은 부지 다 갖고 있고 그래서 한 2,900억 정도. 우리 예산 15조 알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시도 청사 중에서 이런 모습, 이런 협소한 공간을 갖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 인천입니다. 청사진 되면 일부 언론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또 저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무슨 돈 들여서 청사를 짓냐. 저는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 인천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서슴없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 행정수위에 대비하고 공직자들이 정말 시민으로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그 시청 거기 1,20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 또 건물 사서 하고 또 딴 데 가서 있고 뭐 이게 비효율성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다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소한다고 하면 그게 한 4년 걸리고 오는데 뭐 제가 곧 들어가서 시장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고 가야 될 길 가고 그것이 바로 시장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미래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거 말고도요 각종 정책, 재정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8년 내에 시장이 되어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했을 때 제가 인천에 부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먼저 3조 7천억의 빚을 갚았습니다. 이건 천문학적인 얘기입니다. 공직자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1,000억이 얼마나 힘듭니까? 3조 7천억을 갚았습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런 놈 뭐 어디서 땅 사면 또 엉뚱한 얘기를 해요. 땅 팔아서 빚 갚았다고? 전혀 정부의 토지 매각이 7,800억인가 이랬는데 그 중에서 3,000억 했지만 3조 7천억이 났어요. 사실은 엄청난 역량을 발휘한 겁니다. 행안부 교부세를 무려 보통월세 무려 2조를 받아냈습니다. 이건 뭐 얘기하기 어려운 참 어려운 힘든 과정이었는데 뭐 자동차 리스레트가 1조를 수익을 올리고 이런 엄청난 거하고 3조 7천을 갚으면서도 그 당시 복지 예산이 1조를 늘렸습니다. 지금 민소국기에 비해서 전국 최초로 보훈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채 문제 욕먹었죠. 부채 문제, 부실 문제, 그 당시 각종 사업들 안 되는 거 정말 우리 공무원들하고 피나게 여기 거기 계시던 공무원들 다 됐어요. 제3은 그때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해서 왜 안 되는데 하여튼 손실보전금 제가 벌써 내용을 알아요. 이 내용이 뭐인가 해가지고 풀었어요. 수요선 청량장 다 풀었어요. 뭐
열심히 헌령국장 했던 분들 정말 힘들게 풀어놓는다. 기적과 같이 다 풀어놓은 거예요. 어쨌든 그 후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